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쉬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하고 특히 월요일 날은 휴장한 것이 다행이다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신의 한 수.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나왔어요.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도 그리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예. 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많습니다. 좀 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북한 관련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미사일이죠. 예, 뭐 미사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미국에서는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단거리였기 때문에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듯한데 일단은 CNN 쪽에서는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미국 정부는 위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기인지를 좀 저희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베트남 이후에 뭔가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북한 관련 주요 일지가 저기 나오고 있는데 예.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시작한 이후에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실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베트남 하노이가 결렬이 되고 이제 협상을 중단하겠다. 사실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네. 순진한 김정은이가 당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순진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제적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사업도 때문에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기에 코엔 청문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협상을 깼다. 만약에 요거 협상을 깨도 뭐 빅딜을 제시했을 때 빅딜을 안 받아주면은 뭐 괜찮은 거고 그렇죠. 뭐 이게 협상이 깨지면은 이제 코엔 변호사의 그 청문회를 흔들 수 있는 헤드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언을 많이 듣는데 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를 지금 막 방문하고 돌아온 시점이었는데 예. 러시아와의 그 회담에서 무언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기댈 곳은 미국뿐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서 다시 미국의 약한 도발로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건 대표의 방안이 또 예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이에 따른 뭔가 선제적 조치 우리 좀 봐줘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의 카드를 우리한테 돌리려는 시도가 예.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명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그 순진함이 어느 정도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미국은 반응이 어떻죠? 그냥 조용하죠 사실은. 미국은 다행인 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일단은 도발 수준이 비핵화 협상의 틀을 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된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국제적인 경계선은 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반응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 그 이슈가 터졌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이제 트윗으로 이거를 다행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이게 북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됐으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았는데. 사실은 요 몇 년 전부터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많이 희석되긴 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이럴 수 있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조용하게 이번에도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뭐 외신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요, 사실은. 예, 뭐 ABC 쪽에서도 긴장의 재차 고조, 파이낸셜 타임즈도 향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 아시아 타임즈 단계적 도발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도 같은 기조고요. 네. 근데 외신들이 이렇게 도발로 인해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는 평가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그런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이것을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카드를 내민 것이 아니라 예. 무언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모든 외신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하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정부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가들도 앞으로 북미 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이제 개장을 하면은 사실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 좋은데 사실 악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세가 예상이 되죠. 뒤에서 저희가 마지막 이슈를 오늘 좀 살펴보고 대담에서도 다뤄볼 거지만 미중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달러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예상을 깬 강달러의 귀환이라는 강달러의 기사. 귀환. 한번 이거 보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예상했을까요?
강달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미국 경제가 주춤하지만 그 외의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예. 미국의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카드도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예. 지금 예상과는 다른 페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가 올해에만 5% 올라왔나요? 올해에만 5% 올라와서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 네, 1년 동안 오른 그 폭이 5% 정도에 예. 달하는 거죠. 선물 시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베팅에 358억 달러가 몰렸대요. 이게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예. 합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주요 통화 대비 올해 미국 달러 등락률입니다. 와. 이슈가 있는 뭐 아르헨티나, 터키 이쪽은 압도적으로 달러가 많이 올랐네요. 네,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같이 이렇게 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통화도 그렇고요. 일본 엔과 그리고 특히 최근에 오늘 시장만 봐도 예. 그렇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강세를 나타낸 이유가 계속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좀 낮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유로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신흥국 통화들의 맥을 못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네요. 예. 중국 등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고 찾으면 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죠? 중국 경제가 사실은 1분기 양호하긴 했지만 이제 부양 카드가 조금 떨어질 시점 아닙니까? 2, 3분기 좀 주춤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동결 카드까지는 연준이 계속 쓸 수 있지만 예.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 뉴스로 해서 어떤 댓글을 보니까 네. 또 되게 세세한 분석이 또 하나 또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하를 간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은 거를 연준이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성격도 살짝 있고 예. 뭐 엔화나 뭐 스위스 프랑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예.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TD증권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가 3.5%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만 놓고 본다면 예. 달러 강세가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좀 네. 장기적으로 그냥 핵심을 코어를 보자면 네. 어쨌든 간에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나홀로 급격한 성장,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내 비중,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6% 정도 전진했다라고 예. 하니까 미국 경제의 탄탄함, 그러나 외풍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뭐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지난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예상해 보자면 예. 달러 강세가 꺾이는 그런 기조 나타나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달러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 원화는 지속적인 약세, 그리고 달러는 지속적인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이러한 환율에 민감하게 좀 체크도 해보셔야겠고 저희가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다음 이슈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경제랑도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왔어요. 그죠? 잘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적인 상황이 안정이 되니까 이런 카드까지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한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버핏은 뭐라고 했죠? 워렌 버핏. 반쯤 미친 듯한 행동은 기술이다. 이것도 이거 기술이다. 타짜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법 타짜다. 안다라는 솔직한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사업가로서의 트럼프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좀 어려운 선택이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의 기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적인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사실 사업가였을 때보다. 네. 이제 이런 협상 기술에 되게 익숙해요. 저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시장이 익숙해졌다. 음. 트럼프의 트윗은 강력하긴 하지만
이미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시장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이 예. 그렇게 급격하게 장기간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러한 진단이 좀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우리 짚어보고 갈까요? 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네, 인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세가 없었던 항목에 추가적으로?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5%까지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관세를 25% 올리겠다. 예. 올리겠다. 이거 이렇게. 반쯤 미친 듯한 행동 맞아요. 지금도 뭐 무역 협상에 뭐 관세가 어떠느니 얼어붙느니 무역이 얼어붙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뭐 이런 거를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월요일장에 쉬면서 커버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예. 월요일장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의 뉴욕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 예. 라이트하이저의 불만도 있었는데 괜찮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잘 될 것이다. 이런 뭘 믿어야 코멘트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말 사이 이만큼 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카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오늘 시장 반응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잖아요. 낙폭이 처음에는 이제 400포인트 다우가 이게 선물이 479포인트대가 내렸고 그리고 정규장 개장을 하면서는 367포인트대까지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쭉 많이 정규장에서도 줄이면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후반에 제가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CNBC 쪽에서 예정대로 중국이 협상단이. 미국을 갈 것이다. 워싱턴으로. 규모는 줄고 그리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예.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류어 부총리 역시 이 협상단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규장에서는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마감이 됐는데 예. 지금은 보다 확실하게 류어 부총리가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의죽을 담은 주요 인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요일 날 사인을 할 가능성이 네. 남아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사견을 담아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드려야 네.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골드만삭스 쪽이나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증권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맞아요. 하우스가 어느 증권사에서 아직 있다. 요거는 협상의 카드였고 이제 금요일 날 사인하면 된다. 아직 가능성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협상의 판이 깨졌지만 일단은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만나긴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저도 여러 가지 하우스 뷰를 봤거든요. 뭐 시티그룹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2분기 안에는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트윗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당장 금요일 짝에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협상의 끈은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보 나왔네요. 라이트하이저 중국 수입품 관세 11에 25%로 저희 방송 인상될 보고 것. 있나 봐요. 바로 이렇게 타이밍 맞게. 네. 하시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네요. 자, 지금 나온 장 마감으로 나온 속보 예. 두 가지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라이트하이저가 중국의 수입품 관세 11에 25%로 인상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점. 그러나 유월 부총리는 예정대로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에 간다. 이 소식까지 전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라고 봐요. 그렇죠. 네, 뭔가 잘 안 풀리나 봐요. 그 핵심 부분이 잘 안 풀려서 중국이 지지부진하니까. 근데 이 말도 저는 조금 이해가 갔던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긴 기간을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해왔습니다. 이 기간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뒤집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 소가 타는 거죠. 이럴 바에는 나 안 해. 왜냐하면 미국 경제 너무 지금 탄탄하고 다시 한번 중국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겠어. 1대1로까지 해? 너무 싫어. 나는 무언가 보여주겠어. 아쉬울 게 없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본인도 그랬잖아요. 이 북한 그 하노이 가가지고 서류 다 만들어 놓고 실무단에 협상해놔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빅딜 하자 들어가서 딱 김정은 위원장이랑 빅딜 하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뭔 소리냐 이래서 그럼 안 할래 이러고 나왔잖아요. 본인 할 때 약간 내로남불의 성격이 있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이분의 강자의 여유? 강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를 주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 오늘 가장 핵심으로 본 것은 이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였는데요. 중립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오늘 그 MSCI 한국 지수, FTSE 지수도 크게 떨어져가 1% 넘게 떨어져가지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쨌든 북한 이슈도 있고 악재만 있기 때문에 네, 선물에서도 사실은 저는 유호 예. 부총리가 예정대로 간다는 게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물 쪽에서도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이 조금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너무 나쁜 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회복되면서 그나마 네, 왜냐하면 시황을 제가 보니까
스터닝한 컴백을 했다. 아니면 파워풀한 예. 유턴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 정도만 따라가도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막판까지 오늘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지 여기에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겠죠. 글로벌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